자, 최근에 이 정권이 갑자기 일본이 가만히 있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난립니다. 박지원이 일본을 이 비밀리에 간다더만은 온 사방에 소문 다 내놓고 오고, 또 김진표 국내 이 한일 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가 또 일본에 가서 스가 총리를 만나가지고 뭐 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진전된 입장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스가 총리의 말이 있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징용으로 지금 막혀있는 한일 돌파구를 열겠다 이렇게 방의를 했지만은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한국이 해법을 제안해라 이런 부분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비본질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자, 그러면서 스가 총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니까 눈빛은 웃는 눈빛이더라. 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낙연이가 13일입니다. 내년 동경올림픽이 성공하려면 한일 관계가 좋아야 하고 북한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필요를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 7월 1년 연기된 동경올림픽은 일본에게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고 희망과 자신감을 찾는 계기가 된다. 우리가 언제 일본 걱정했어요. 그래서 비공개로 한일 포럼이 열렸는데 여기 기조 연설에서 현안이 풀려야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회담을 통해 현안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만나가지고 동경올림픽 성공적인 문제를 협의하자. 한국이 그럴 나라가 아니죠. 자, 그러면서 이낙연이가 동교올림픽은 한일 간에 막힌 몇 가지 문제들과 동북아시아 긴장을 풀면서 평화 번영을 가져오는 계기가 돼야 된다. 냄새가 나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발전을 해서 2022년에 있는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러니까 내년에 하계올림픽, 내후년에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또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까지 쭉 그냥 북한 이슈로 밀고 가자. 자, 이게 지금 이 정권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평창 올림픽이 열릴 건가 말 건가, 북한의 핵 미사일 협박으로 우려가 컸는데 북한을 참여하고 협력을 시키면서 이것이 가능했고, 또 2002년 월드컵 전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DJ가 설득해서 평화올림픽이다. 평화올림픽은 개뿔 3, 4위전 한 날 한국 경비정을 침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자들이 지금 이렇게 한일관계가 개선되고 올림픽이 잘 열리면서 바이든을 설득해서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게 하자.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김정은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유지 발전시키도록 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북한 측도 미국 측 정권이 교체되는 민감한 시기에 좀 자제해라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경올림픽 성공을 위해 협조하면 양국 문제도 풀린다 하면서 아주 이것들이 언제부터 일본이 올림픽 성공하는 게 관심이 있었는지 그냥 북한을 일본 하계올림픽에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오면 되지. 뭐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을까요? 그거는 남북 단일팀으로 지금 동경올림픽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지금 공작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가대표를 일부를 박탈하고 단일팀을 하려면 북한 선수를 넣어야 되는데, 통일부가 올림픽 단일팀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2021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데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예산 15억을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통일부 예산에 조총련 예산을 포함한 남북 응원단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그래서 정부가 단일팀으로 염두에 준 종목에서조차도 단일팀의 회의적인 반응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단일팀 구성에서 하려고 곳곳에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가 엄격하게 말하면 2021년이겠죠. 연기됐으니까 15억 4,800만원의 공동진출사업, 남북 공동진출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북한 선수단의 대참가 훈련비용 조총련계를 포함하는 응원단 응원복 관람료 지원이라는 거예요. 벌써 단일팀을 설정을 해놓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은 2018년에 두 차례 체육회담에서 4개 종목, 여자 하키, 여자 농구, 남녀 조정, 유도 등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여자 하키는 올림픽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여자 농구는 예선을 통과했지만은 IOC가 2019년 예선에서부터 단일팀을 해야 올림픽에 단일팀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만 해서 통과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은 지금 조정 유도 2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예산을 짜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다는 거예요. 올해도 17억 4,400만 원을 넣었는데 올해 하계올림픽이 무산되면서 날아갔다는 겁니다. 통일부 예산 내역에 보면 남북 단일팀 합동훈련 및 친선경기 5억 3천, 유니폼 및 운동용품 4,800, 그리고 올림픽 예선 본선 남북 단일팀 참가 비용 5억 3천, 남북 공동응원 4억 4천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남북 공동응원 예산 중에 피복비 4천만 원을 조총련계 현지 교민을 포함해서 2,000명분을 산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총련계면 일본에서 북한 편드는 이 빨갱이 단체에다가 지금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일인데요. 자, 이 지금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유도에서는 지금 선수들이 받을 피해가 크다라는 겁니다. 단일팀 구성하려면 기존의 몇몇 한국 선수들 대표 자격을 박탈하고 북한 선수가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자, 도쿄 올림픽에는 혼성 단체전이 있어서 지금 개인전 이후에 남녀 3체급 후보 선수까지 12명이 좀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티오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거는 다행이지만은 유도계가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일팀의 개인전이 많은 종목에 구성하면 그 피해는 오로지 우리 선수들이 받게 된다. 우리가 북한보다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가 없는데 피땀 흘리면서 대표 자격에 오른 선수들을 자격을 빼앗는 것은 누구를 위한 단일팀이냐. 자, 북한도 지금 아직 답도 없다는 거. 1년 3개월째요. 한국만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지금 정권 자체의 목표를 위해서 이 운동을 또다시 희생시키고 있다. 지난번에 평창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처럼 거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이 박지원이를 보내고 김진표를 보내서 서가를 잇따라 예방하고 이낙연이가 한일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문가리가 얼마 전에 RCP입니까? 거기 지금 화상회의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특히 서가 총리님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아마 대면 회의였으면 그 앞에 가서 꼬랑지라도 흔들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서가는 여전히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방안에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이 한국의 이런 꼬랑지 흔듦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여러 빅픽처를 지금 종합하면 정권이 도쿄에 빅픽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중앙일보는 평창의 추억과 도쿄 빅픽처라는 애영준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봤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보네요. 동경올림픽에 김정은을 불러 이제 이 김정은까지 단일팀을 넘어서서 부른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 봅니다. 북일 현안 문제를 푸는 계기로 삼자라고 하면서 동경올림픽 반년 뒤에는 베이징 이제 또 동계올림픽이 열리지요. 그래서 거기는 또 2022년 1월쯤 할 건데 거기에 평창의 추억을 또 재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일을 됐고 문재인 임기 내에 일본 하계올림픽 그리고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다 끌고 다니면서 이제 바이든까지 끌어들이는 계기로 삼자. 그래서 싱가포르에 이어서 올림픽 무대에 김정은이를 끌어내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건 없이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일본의 서가도 솔깃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왜 박지원이가 갔느냐는 부분에서 박지원이가 서가를 만나서 김정은이를 동경에 데려오겠다, 이 이야기가 지금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이든이 지금 이 싱가포르 이 트럼프 회담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또 트럼프도 하노이에서 틀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부분을 해서 김정은이가 선뜻 나올지, 그거는 이전보다 조건이 나빠졌다는 거죠. 일본도 협력할 건가 하는 문제인데 한일 간의 강제징용 문제가 나가지고 작년 8월부터 얼마나 반일쇼를 해댔어요. 그렇게 반일쇼를 해대놓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가서 꼬랑지 흔들면서 잘해보자 어쩌자 하는데 일본이 한일 문제부터 풀고 하자. 그래서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너네 대부분이 일본 기업에 자산을 압류해서 그걸 갖다가 매각하겠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가면 이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들부터 빨리 먼저 정리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아예 그 일본 반일쇼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일본한테 가가지고 김정은이 끌어들이려고 생쇼를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못 내다보고 반일을 강조하다가 이제사 저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이것들도 돌대가리인지 머리가 나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집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이요, 하계올림픽에 김정은이가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전까지 물론 또 바이든 쪽에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이따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런 생쇼를 해가지고 지금 바이든도 여기에 끌어넣으려고 지금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자, 문가리가 또 신성한 스포츠장에 김정은이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쇼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국제사회가 놀아나서는 이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진핑 방한설이 나돌더만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지금 이달 말에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이 왕이가 한국에 오는 거는 시진핑이 오기 전에 동경에서 벌일 미국 바이든 끌어들이는 쇼를 그야말로 지금 중국 협조를 구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가 먼저 와가지고 한국하고 문가리에 이 제2탄 그 북한 비핵화 운전자 제2탄을 중국하고 긴밀히 상의하고 거기에 구미가 맞으면 두목 시진핑이 지금 한국에 오게 될 걸로 보입니다.